네, 팔도 신입사원 모집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벌써 마지막 항목이네요. 마지막 항목은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입사 후 포부를 1500자로 써달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입사 후 포부인데, 쓰기도 어려운데 많이 쓰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를 봤을 때는 이전 항목들이 다 여러분들의 스토리였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팔도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와 여러분들의 포부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2번에서 직무 역량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포부, 이렇게 1500자니까 뭐 이거 500, 이거 500, 이거 500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구조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원 동기 있죠, 이쪽에 대한 카테고리를 좀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볼게요. 역시 두 가지의 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셀프 뱅킹 종합 솔루션 강화. 소제목이죠. 소제목은 이렇게, 이 소제목을 보면 왜 지원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게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땡땡이 지향하는, 이건 해당 기업명입니다. 땡땡이 지향하는 셀프 뱅킹 종합 솔루션 업체로의 도약을 함께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나는 당신네 회사가 팔도가 어떤 부분을 지향하잖아. 그런 것을 함께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해당 기업, 우리 팔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환경 분석할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적어주면 좋겠죠. 현재 땡땡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기존 은행의 영업점 감소 등으로 기회도 있고 변화도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SWOT라고 한다면 어떤 강점의 부분이 있고 약점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셀프뱅킹 솔루션인 MBS의 수출 증가와 무인뱅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보며 R&D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것이 있어. 그렇다면 그런 환경에서 당신의 회사들은 어디, 보통 요거는 뭐예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팔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강자지만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자 등장, 또 이런 식품 쪽이 어떤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뭐 R&D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영업 환경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시설이 필요하다 등등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얘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나의 직무 관련한 동기가 되는 거죠. 나는 학사 시절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아서 IoT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량이 잘 발휘된 곳은 ATM과 솔루션의 조화가 필요한 니네 회사라고 판단을 했고, 나는 그래서 당신네 회사 들어가서 요 사업을 더욱 가속화하고 요거의 증가에 걸맞는 기술력 강화에 주력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업무 협약증 대 영업 확대. 사업부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내에서는 은행권과 업무 협약 증대 및 AI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인터넷 전문 은행 추가 인가가 연내로 시행되면 비대면 채널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지금의 트렌드가 무엇으로 갈 거기 때문에 ATM으로 해결 가능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대화형 AI 서비스를 탑재해 스마트 ATM 기기 보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자, 니네 회사 글로벌로 나간다며.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 위주로 나가야 될 거야?
아니면 글로벌로 나간다며.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생산의 기술에 관련된 관리에 관련된 무엇이 필요해. 해외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확대해야 됩니다. 셀프 뱅킹 솔루션인 이것의 수출 확대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영업 전략을 보강해서 시장 가능성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건 영업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이 4번에다가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할 거잖아요.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8교의 다양한 기사들 보실 거잖아요. 홈페이지 사업 방향 보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하고 글로벌한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나열을 해주시고 그걸 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방향, 지침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좋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역시 당신네 회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인지를 얘기해 줬네요. 당신네 회사는 사회적 가치,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회사야 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원 동기를 적을 때 어떻게 해서 당신네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CSR 학회에서 활동하면서 유한 킴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 유한 킴벌리는 1984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캠페인을 국내에 CS 활동을 도입했다. 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됐죠. 또한 2012년 함께 일하는 재단 등의 CSR, 현재 진행 중인 시니어 케어 매니지 등의 CSV 활동을 지속했다.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이를 통해 단순히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CSR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달리 사회 문제를 죄송합니다. 코가 막혀서 사회 문제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즉,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런데 사회공헌 활동은 누구나 다 하잖아. 그리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이잖아. 근데 니네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로 여기네. 이게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회사에 접점을 만들었고요. 그 결과 유한 킴벌리는 14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됐고 주력 사업군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 분석 내용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유한 킴벌리는 이처럼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시니어 케어 등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회 문제를 보는 이런 따뜻한 눈,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차가운 머리로 당신네 회사가 글로벌 종합 생활용품 기업, 이건 뭐예요? 회사가 항상 얘기하는 홈페이지에 적어놓는 비전이잖아요. 요걸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구조.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내가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접점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D2C니까 뭐예요? 이거에 대한 제품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좋고 아니면 이 지원자처럼 어떤 활동에서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데 그 기준에 당신네 기업이 맞다라고 하는 적합한 사유 있죠. 요거에 대한 부분을 쭉 나열해 주시고 팔도는 요런 거잖아. 젊은 층과 되게 많이 소통하잖아. 나는 소통을 잘 얼마만큼 우리 고객들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팔도는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이 지원자는 여기가 글자 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줄였는데 여러분들은 1500자나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팔도가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본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내용 있죠? 이거 쭉 나열해 주셔도 돼요. 즉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동기에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어떠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맞는 사례를 좀 집어 넣어 주시라는 거죠. 아니면 아까 1번에서 봤듯이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무가 필요해. 나는 이 직무를 요런 걸로 해봤고 그래서 이 직무를 통해서 니네 회사에서 뭐 하고 싶어 라고 작성해 주셔도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무에 관련해서 2번에 많이 쓰셨을 테니까 이렇게 회사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는 게 조금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포부를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니네 회사 이거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영업기획자가 되고 싶다. 나는 당신네 회사에 요거로 성장하고 싶다. 바로 포부를 써주세요. 이를 위해서 온라인 영업, 제품 개발, 전략 기획 등 뭐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해당 지역의 영업관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역시 영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또 어떤 경험들을 해야 되는지 커리어 패스 보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종합적인 역량을 쌓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의 구조가 제일 좋겠죠. 첫째, 이를 위해서 먼저 온라인 영업 분야에서 시장을 이해하는 경험을 쌓고 싶다. 온라인 시장의 최접점에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로 시장을 분석하고 소비자들의 숨은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제품을 제시하는 과정을 경험하겠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좀 길게 써야 된다면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숨은 니즈는 무엇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파악하고 싶다. 그 다음에 고객들한텐 어떤 제품을 제시하고 싶다. 조금 더 풀어 써주는 거예요. 다음에 둘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를 녹여내고 싶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데, 지금의 트렌드가 무엇인데 또 역시 제시를 해주시면 글이 풍성해지겠죠. 제품의 컨셉 수립, 출시,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치며 제품에 대한 이해와 업무의 폭을 넓히고 싶다. 역시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지금의 식품 트렌드, 라면 트렌드 이런 것들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제품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제품을 한번 이런 트렌드를 녹인 어떤 전략을 설정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셋째, 여러 라인과 스태프 직무를 거치며 얻은 경험과 역량으로. 그쵸, 이건 이제 완전히 장기적인 목표죠. 중장기 상품 전략을 작성하는 영업 기획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공유가치 창출, 비즈니스 성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할 것이고 생활혁신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더하겠다. 이 부분은 왜 얘기해 준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 가치 있죠? 그거를 사업화 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줌으로써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두 번째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쓰시기에 적당한 구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분석적인 내용, 그래서 뭐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포부를 클로징 해주시고 2막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똑같이 써주세요. 뭐 해보고 싶다 라고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째, 둘째, 뭐 셋째까지 가시면 여러분들 쓸 말이 없으니까 첫째와 둘째 정도 써주시고 여기에서 니즈, 디즈, 트렌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다. 어떤 전략을 설정하고 싶다.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싶다. 생산 기술적으로 무엇을 구현하고 싶다. 등으로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의 구조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입사 후 포부는 첫 번째 여러분들 회사 지원 동기를 적어 주십시오. 직무 지원 동기를 2번에다가 안 쓰신 분들은 직무 지원 동기로서 요 포부 뭐 해보고 싶다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회사 지원 동기에 이제 회사 분석한 내용들을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포부는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왔는데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첫째, 둘째만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니즈, 어떤 트렌드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해보고 싶다, 뭐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나라면 어떤 전략을 좀 펼치고 싶다 라고 구체적으로 써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찍어놓은 다른 기업들의 그 지원 동기 부분 있잖아요. 타이틀 지원 동기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제시하고 거기에 회사가 맞는 모습, 나 또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나의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짝짝꿍이 잘 맞는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뭐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의 자기소개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첨삭 관련해서는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프로그램 안내는 드릴게요. 그리고 해당 영상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3월 8일 날에 일단 제가 특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역시 코로나 사태를 보고 확인할 겁니다. 근데 언제로 연기될지 모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8도 마치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잘 작성하셔서 마감 기간 내에 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